자, 구술평가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1번 북이 효문제의 한화정책이란 그 사례는 이렇게 묻고 있죠. 자, 한화정책. 원래 북이가 선비족이었어요. 근데 중국 전통민족이 한족이죠. 한족의 문화를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례로는 한족의 복장, 언어, 성씨를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2번 구품 중정제란 중정관이란 관리가 지방 호족을 중앙 관리로 추천하는 관리 선발 제도예요. 꼭 들어가야 하는 단어가 추천이란 말입니다. 추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건데, 이 추천된 애들이 서로 결혼을 하거나 대를 이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불교 발전 사례를 쓰래요.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불교 발전 사례는 왕실과 귀족이 보호해주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윈강석굴, 룽먼석굴, 두낭석굴 사원 등 석굴 사원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청담 사상은 남조에서 유행했는데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상을 청담 사상이라고 해요. 자, 귀족 문화 발달 사례입니다. 시에서는 도연명이 유명하고 그림, 고개지, 글씨의 왕희지체가 유명하죠. 그래서 시, 그림, 글씨는 귀족들이 누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귀족 문화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수당이 중국을 통일하다. 자, 1번 수 문제의 업적은 과거제라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한 게 있었죠. 그 전에는 구품 중정제였죠. 수양제 업적 화북과 강남 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했죠. 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쪽을 화북, 강남 이 둘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한 거 양제 때입니다. 3번 양제 때 고구려 전투는 살수대첩이 유명하죠. 우중문 장군을 보냈고 을지문덕 장군이 맞서 싸우게 되죠. 4번 당태종의 율령체제의 사례. 율령체제는 곧 법을 말해요. 쉽게 표현해서 법인데 구체적으로 삼성육부, 균전제, 조영조, 부병제 요 네 가지가 보통 대표적으로 뽑는 율령체제에 들어가죠. 5번 당태종 때 고구려와 전투 사례는 당태종이 직접 쳐들어오죠. 이 당태종과 양만춘 장군이 직접 맞서 싸웁니다. 이것을 우리 안시성 전투라고 하죠. 6번 탈라스 전투 그 영향. 탈라스 전투는 이 이슬람 세력과 당나라 세력 간의 전쟁이었어요. 특히 이슬람 세력이 아바스 왕조 때였었죠. 이 전투에서 포로를 잡힌 당나라의 종이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대요. 이것 때문에 이슬람 세력으로 종이 만드는 기술, 즉 제지술이 전달된 것이 탈라스 전투의 영향이 됩니다. 7번 당의 문화는 국제적이다. 그 사례는 당 삼체는 빼먹을 수가 없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라는 곳에 외국 종교들과 외국 사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대요. 외국 국제적이죠. 그래서 당 삼체, 장안의 국제적인 요소들 들 수 있으면 됩니다. 8번 당의 문화는 귀족적이다. 네, 시에서 202보란 사람, 그림에서 왕유, 글씨에서 구양순, 그래서 시, 그림, 글씨 등 귀족적인 것이 발달했습니다. 자, 3번 단원 동아시아 문화권. 자, 일본 고대 국가 순서대로 야요이 시대,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친구는 아스카 시대 얘기하는데 아스카 시대는 야마토 정권 내에 포함된 거예요. 2번 각 고대 국가 특징 한 가지씩. 자, 요 네 개에서 하나씩 뽑아보라는 거예요. 야요 시대의 큰 특징은 일본의 청동기 철기 시대라는 거, 야마토 정권의 큰 특징 최초의 통일 국가라는 거, 뭐 불교 문화, 아스카 문화 발달했고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당나라를 모델로 한 개혁이 있었다라는 거. 나라 시대는 헤이조교라는 것으로 천도를 했고 불교 발달로 도다이사라는 절이 유명합니다. 헤이안교로 천도를 했고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이 강화되면서 사무라이, 무사계급이 등장했었죠. 그 국펑문화라고 하는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했는데 국펑문화의 사례로 대표적인 게 가나 문자가 발견이 되었죠. 발명이죠. 3번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요소 4가지.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교, 율령, 불교, 한자.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세요. 자, 네 번째 단어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 경전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교에서 신성시하는 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성경을 신성시하잖아요. 이슬람교는 쿠란, 하디스가 있습니다. 쿠란은
알라 신의 계시를 적은 책, 하디스는 창시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적은 책. 자, 헤지라, 무함마드가 탄압을 받죠.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한 것을 헤지나라고 하고, 헤지라, 이슬람 사람들은 이때부터 날짜를 따지기 시작하죠. 자, 할랄은 음식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 세계에서 허용된 것, 할랄 음식 하면은 허용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고, 하람은 반대로 허용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람 음식 하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돼지고기 같은 거, 술 같은 거 말하겠죠. 자, 초기 이슬람교 배웠어요. 네 가지 시대 구분. 무함마드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시대, 아바스 왕조 시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5번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문학의 발달 사례는 하나만 뽑아줄게요.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여화라고도 했었죠. 건축 사례, 모스크를 빼먹을 수 없죠. 돔과 뾰족한 탑, 아라베스크 문양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슬람 자연과학의 발달 사례는 아라비아 숫자가 유명하죠. 0을 인도에서 개발했죠. 인도에서 개발한 0을 가져와서 아라비아 숫자로 체계화시켰습니다. 연금술 연구 과정에서 화학이 발달했고, 지리학, 천문학, 의학도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6번 서유럽이네요. 프랑크 왕국이 오래 버틴 이유,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학습지 다 쓰여져 있어요.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 중에서도 짧은 거리를 이동했었고, 또 눈치 빠르게 크리스토교로 개종을 해서 그 서유럽에 있던 크리스토교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덜했어요. 그리고 크리스토교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격퇴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싫어할 리가 없겠죠. 이 세 가지 들면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 없죠. 옛날 서로마 제국 영토 회복했어요. 거기다가 크리스토교 전파시켰고 학문과 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했었죠. 그래서 서로마 황제라고 하는 명칭이 따라가 붙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 과정이래요.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사후란 말은 죽고 난 다음에 베르댕, 메르센 조약 등을 통해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눠져요. 이 서프랑크가 프랑스, 중프랑크가 이탈리아, 동프랑크가 독일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봉건제가 무엇인가요? 봉건제는 토지를 매개로 한 주군과 봉신 간의 관계예요. 주군이 봉신한테 봉토라고 하는 토지를 주면은 봉신은 주군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도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중국은 혈연에 의해서 피가 섞여서 봉건제가 운영된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비교해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장원제는 대토지를 장원이라고 해요. 근데 장원에는 영주라는 사람이 있고 농노라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토지인 장원 내 영주와 농노의 관계로 엮여진 이 땅을 장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농노의 경우 결혼도 가능하고 재산 소유도 가능할 정도로 일반적인 농민적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노예적인 요소도 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농노예요. 농노 합성어예요. 농민, 노예. 자, 7번 크리스토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가 발달하다. 1번 카노사의 굴욕이란 나오는데, 자, 카노사에서 교황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성직자 임명권이에요.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두고서 교황과 황제가 싸웠는데 교황이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훗날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는 표현이 붙게 되죠. 고딕 양식을 묻고 있습니다. 뾰족한 탑과 채색 유리가 특징이었었죠. 대표적인 성당 두 가지, 사르트르 대성당, 쾰른 대성당이 고딕 양식의 대표입니다. 스콜라 철학,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고 그의 책으로는 신학대전이 있습니다. 자, 8번 비잔티움이네요.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다른 이름 많이 있죠. 요거는 다른 영상 참고하세요. 전성기 왕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그의 업적은 본인의 이름을 딴 법전이 편찬되었고 성서피아 대성당이 건립되었고 옛날 로마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동서교회가 분열하게 되죠. 그 계기가 되는 건 성상숭배를 놓고 분열하게 됩니다. 서유럽 쪽은 성상숭배를 인정해요. 무식한 게르만족을 그리스도교로 포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로마 카톨릭이 되었습니다. 동유럽 쪽은 성상숭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가 되었고 이 둘로 그리스도교 세계는
쪼개지게 되죠. 자, 9번 중세 서유럽 십자군 전쟁의 영향 아주 잘 나오죠. 전쟁에 참여한 기사나 재원은 몰락하고 황제의 권위는 이거 오타네요. 황제의 권위가 아니고 여기 지우세요. 이거 지고 황제 아니에요. 미안해요. 졸면서 써서 그런가? 교황이죠. 교황.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던 교황의 권위는 하락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파일 올릴 때 수정해서 올릴게요. 교황의 권위가 하락됐고 반대로 황제 혹은 국왕의 권위는 상승하게 되죠. 이거랑 정반대예요. 그리고 전쟁이 왔다 갔다 했었던 지중해 해안 도시가 성장합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등. 그리고 장원이 해체되었고 도시가 성장하게 되죠. 이것은 이거에 영향을 줬었고. 그래서 이런 거 달달달 외우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착각하지 마세요. 교황의 권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도시 발달 모습을 3가지 이상 소개하시오. 자, 북유럽에 한자 동맹이라는 것이 생겼고, 뭐냐 이거는. 그리고 자, 이것도 바꿀게요. 영주로부터 도시의 자치권이 획득되었습니다. 원래 영주가 도시를 간섭했었는데 도시의 자치권을 도시가 얻게 됩니다. 도시 내에 동종업종끼리 이익을 도모하는 길드라는 것도 생겨요. 그래서 한자 동맹, 자치권 획득, 길드 이런 단어 기억해주고, 장원 해체 모습을 3가지 쓰래요. 자, 이때 돈을 받고 농노가 해방되거나 아니면 흑사병으로 농노가 귀해지잖아요. 농노의 지위가 상승하거나 농노를 탄압하면은 농노의 저항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4번 백년전쟁. 백년전쟁은 프랑스 왕위 계승 때문에 싸우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었어요. 특히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활약했었고, 장미전쟁은 영국 왕위 계승을 두고 싸우는데 영국 내 장미를 상징하는 두 가문이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장미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2가지 사건을 계기로 왕권이 강화된 중앙집권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에 등장했었죠. 르네상스는 부흥, 부활을 뜻합니다. 이건 어원으로 그렇고 제대로 된 의미는 옛날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문화 있죠. 요것을 부활시킨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유 3가지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지중해 무역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과학자들이 고전 문화를 연구하면서 나중에 전달을 해줬다라는 거 너무나 잘 나옵니다. 이탈리아 미술가들의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천지창조,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봄, 라팔로의 성모상, 단어학습지에 사진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차이점. 루터는 교황의 면벌부 판매하니까 95기조 반박을 해서 제후와 농민의 지지를 얻었죠. 그래서 루터파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칼뱅은 예정서를 주장했어요. 특히 직업 소명의식을 강조하면서 근면 성실히 맡은 바 직종에 최선을 다하라 해서 상공업자들하고 코드가 맞았죠. 그래서 그들의 지지에서 칼뱅파가 형성되었습니다. 루터파, 칼뱅파,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교라고 불러요. 새로운 종교. 옛날에 있었던 구교는 로마 카톨릭이겠죠. 이 둘의 갈등을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쟁으로 싸우게 되는데 독일에서 싸워요. 하지만 국제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결론적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도시의 제후가 종교의 자유를 얻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인 것 같죠? 자, 선생님 말이 상당히 빨랐는데 단어 위주로 읽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 꼭 위에 내용 선생님 수정해서 오타난 부분 올릴 테니까 꼭 참고해서 수행평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